정교의 신문알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알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 네, 당대표 특보단장입니다. 아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알보 유튜브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우리 예. 애청자들 위해서 한번 인사 말씀 간단하게. 문화일보를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439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 애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기일전에서 다시 우리 국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애정과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정견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사 말씀에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 김대식 의원님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양력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196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호적이 늦게 되는 거죠? 호적이 좀 늦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어쨌든 62년생 예. 전남 영광 출생으로 되어 있고 2007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인수위원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이니까 요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여의도 연구 원장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금 하시고 계시고, 이 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됐고 민주평통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정치권에 이제 폭넓게 이게 발 넓게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 들을 얘기가 많은데, 일단 좀 가장 핫한 부산시장 선거부터 한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새 많이 좀 좁혀졌다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 전재수, 많이 뒤쳐져 있었잖아요. 많이 좁혀져서 거의 박빙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 현재 부산시장 저는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 당선된다? 예,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사석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고 형은 왜 저를 나오지 마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세 가지 관점인데 너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날아간다. 세 번째 장관도 날아간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치 낭인 생활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러기 때문에 전재수 지금 후보죠. 후보가 야, 그래도 형이 나를 많이 생각하네. 내가 너하고 안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래요? 그런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지금 해수부 장관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해수부를 이전하겠다. 이것이 저는 전재수 후보의 화양연화다 생각합니다. 그때 최고의 이제 지지율이 올랐고, 맞습니다. 지금 그 뒤로는 답보 상태고, 지금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무슨 과학이죠. 거기에서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이 흐름이 추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밴드 애건 효과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막상 딱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또 17명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못 이긴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서 다 전선을 지켜주었습니까? 6.25 때도 낙동강 전선에서 지켜줬고,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가 낙동강 벨트가 다 진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여론조사가 초창기에. 그러나 막상 선거를 들어가니까 우리 위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균형을 잡혀준 거예요. 그래서 18석 중에서 부산 북구 하나 빼고 다 석권을 하는 이런 건데, 막상 지금 선거가 5월 21일부터 시작되지만은 지금 추세가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고, 얼마 안 있으면은 골든 크로스까지
나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정주 시장이 이번에 꼭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 3불가론이 참 재미있는데 전재수 후보에게 너 나오면 떨어진다. 예. 두 번째, 그 보궐선거 국회의석도 날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너 해수부 장관 했는데 장관 자리도 날아가는 거다. 3불가론. 3불가론. 예. 그리고 나서 정치 낭인 생활이 이게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냥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냥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요. 예, 좋습니다. 그 부산 북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은 낳기를 부산에서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량 출신인데. 예. 그런데 부산 북갑 이게 서부산과 동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동부산과 달리 서부산은 조금 뭐가 지역적 특색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 내에서도 좀 구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색들이 있죠? 선거구로서. 사실상 지금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서부산은 이게 김해 양산 이게 있어요. 사실은 서부산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호남에서 유입된 분들, 경남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유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서부산권이 부산의 경제 발전을 한때는 아주 중심을 잡고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산권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서부산권이 좀 낙후가 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출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서부산권이 이상하게 좀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부산 서부산권은 문재인 대통령, 제 지역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던 지역구인데 사상구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주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동진 정책을 펼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그것이 허물어진 적이 없었다. 단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러한 것이 그때는 동정표에 많이 가까운 이런 현상 말고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에도 저는 서부산권에서는 반드시 우리 보수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부산 전체 18개 선거구 중에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를 함으로써 거리가 된 부산 북갑, 부산 북갑 맞죠? 부산 북갑 선거구 여기 하나만 민주당 의원이 가져왔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17석을 전부 국민의힘이 가져올 정도로 민주당 세가 센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되어 있는 곳인데 따라서 아마 전재수 후보는 자기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진 부산 북갑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그거를 힘을 원동력으로 해서 부산 시장으로 당선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좀 해야 확실한 승기를 잡아서 이제 승리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승리 전략이랄까 좀 코멘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그 전재수 의원은 박민식 우리 후보와 그때 두 번 해서 두 번을 네 번에서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죠. 세 번 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전재수는 엄격히 따지면은 개인기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지금 북구는 우리 사상구하고 원래 하나의 구였어요. 그렇죠. 우리 사상구가 분구가 31년 전에 분구가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한 12만 9천 정도 삽니다. 12만 9천 정도 사는데 평균 연령이 한 56세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재수를 지지했던 이런 세가 엄연히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의 이제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동안에 5년, 6년 동안에 해왔던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전망. 이런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전략적으로 맞춤식으로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왜 이 기회에 하정우가 거기에 나올까? 저것도 의구심이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이제 또 하겠지만은 우리 박형준 시장은 그러한 전략, 서부산에 우리가 이제 사상, 북구, 강서
이것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네. 저는 반드시 성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이 뭐 사실은 사상의 지역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실제 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제 부산 서부산의 중심 지역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쪽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산 북갑 이제 보궐선거로 넘어가서 지난번에 그 의원님이 최근에 부산 북갑을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놓고 친한계라든가 이제 이쪽 비당권파 이쪽에서는 야, 그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가는 거고요. 앞서가는 저는 뭐냐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도 그랬잖아요. 공당의 입장에서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을 보면은 우리 보수의 잠재적인 인재 중에 한 명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 나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아, 그게 언제 한 말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 제명되고 난 이후에 아마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다고요? 당이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사실상 이 선거는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라는 건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지만은 선거는 떨어지면 연패를 한 자료도 없어요. 그만큼 승자 독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공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그거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부산의 이제 민심 전체로 봐서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좀 보수가 결집을 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다. 이러한 것을 제가 이제 부산 시민의 대표로서 좀 전달하는 과정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꾸로 들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박민식 전 장관이 아직 공식 후보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자 대결, 지난번에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3월 말에 약 한 달 전쯤에 발표한 걸 보면 이제 김두관 전 장관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박민식이 3자 대결 때 박민식 전 장관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등을 이제 김두관, 3등은 한동훈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엊그제 나온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하정우가 나온다고 하니까 하정우가 1등, 그 다음에 2등과 3등이 한동훈과 박민식이 한 2%포인트 차이로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정우가 35.5, 한동훈 28.5, 박민식이 26.0. 그래서 2위, 3등은 아주 근소한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한동훈은 사실은 이 내셔널 피겨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유명 인사고, 박민식은 그런 유명도랄까 이거에 비하면 거기에 못 미치는데 또 당 차원에서 공식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도 저 정도로 갔으면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나름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는 저기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고시도 2개나 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스펙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출마한다는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공식 선언도 안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35.5는 사실상 저거는 민주당의 대통령의 지지율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중에 대통령 못 미치죠. 못 미치는데 지금 저거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후보가 결정이 되고 정말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하정우가 지금 현재 막연한 기대감으로 저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필드에 뛰어보면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저 지지율을 갖고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상 선거 전에 돌입하면은 저는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국민의힘은 당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PK, TK가 우리 국민의힘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지율 갖고는 우리가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단일화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가장 좋은 단일화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일화가 돼야지요. 네.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 시민, 네. 부산 북구의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박민식 후보가 예비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된다면 박민식 후보가 앞서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그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박민식 후보가 아예 하정우 후보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앞서 나가서 완전 1등을 하는 것이 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텐데. 제가 지난번에 모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하정우의 뉴스를 지금 잠재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네. 하정우의 뉴스를 잠재워야 되는 것은 뭐냐? 아니 박민식과 한동훈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로 계속 시석겸해서 이거로 뉴스를 하정우를 덮어줘야 돼요. 지금 네네. 이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하정우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AI 수석을 할 때 이 지금 이 앞으로 2, 3년이 우리나라가 AI로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 북구가 네. 북구가 어떤 그게 있습니까? 네. 국가의 전망이 달려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AI 3대 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3대 강국이고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부산 북구가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차라리 부산에 강서라든지 네. 어떤 부분에 간다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야, 내가 여기에 부산의 강서에 가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AI를 근본적으로 여기에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부산의 북구는 사실상 인프라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데 거기다가 뭐 AI 수석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10개월도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산 시민, 국민 여러분께 어떤 지금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AI, 지금 구글에서 AI 캠퍼스를 서울에다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것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하정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부산 시민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를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거를 지금 충분하게 저는 이 하정우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지금 부산 북갑으로 나오겠다. 그동안 그렇게 좌고우면 할 듯 안 할 듯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래 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처신이다. 뭐 청와대가 무슨 정치 커리어 쌓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하정우 이슈 사실은 그 부산 북갑에 무슨 제대로 된 뿌리도 없어요. 사실 제가 없습니다. 볼 때는 사상 지역구이신 사상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구덕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런데 부산 북갑에 갑자기 이제 날라와서 낙하산처럼 이렇게 박혀가지고 뭔가 이게 보궐선거 자리를 하나 덥석 물겠다 이러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건 뭐 대통령을 허가한 대통령도 부적절하고 나가겠다고 결심한 하정우도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끄집어내려고 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의 행위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한 2달 전에 보궐선거가 생기면은 하정우를 낼 것이다.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성견지명이 있었군요. 왜 그러냐면은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의 구덕고등학교 6년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전재수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하정우 나오지? 이랬더만은 형님 하정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나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정우 수석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에서도 작업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 전부 고도의 작전이에요. 하정우를 띄우기 위한 작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하정우 후보가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보궐선거보다도 차라리 다음 선거에 내세우는 게 맞다. 왜? AI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AI에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 때 조금 안착을 시켜놓고 출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보궐선거용으로 이게 써먹는 거 이 자체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진영 논리의 우선이냐 네. 이거 보면은 지탄의 대상이죠. 알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네. 자, 다른 주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당 대표를 조금 흔드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죠? 저는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각사루. 네. 소 뿔이 굽었다고 해서 억지로 바로 잡다가는 소를 죽인다는 이런 네. 사자성어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네. 뭐 사람은 대통령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0만 이상이 넘는 당원들이 뽑았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직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임기가 충분히 지난해 남아있어요. 8월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그러면은 8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안착하기까지는 다양한 또 의견을 또 들 수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 내에서 너무 흔들어 대니까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 욕하는 것보다 너그 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네. 이게 90%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싸우지 듣죠. 마라. 네. 그럼 싸우지 말라는 것은 뭐냐? 민주당하고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 내부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정치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결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네. 지방선거까지 치러보고 네. 결과가 나쁘면 네. 장동희 대표가 네. 선택을 하겠죠. 그때까지 어떻게 전쟁터, 지금 전쟁터인데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장수를 바꿉니까? 그거는 필패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자기 자신, 우리에게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가야죠. 지금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전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지방에 저는 이제 우리가 후보가 어제 충북까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책임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은 오세훈, 그 다음에 저기 인천은 유종복, 뭐 강원도는 김진태, 부산은 박형준, 그 다음에 경남은 박한수, 네. 그 다음에 울산은 김두겸, 충북은 김영환, 이렇게 해서 책임 정치에서 당신들이 선대위를 꾸리고 당신들이 거기에서 단합해서 승리를 해라. 그럼 중앙당에서는 어떻느냐? 당대표뿐만 아니라 정책, 그리고 메시지를 통합으로 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를 승리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지금은 니 탓, 내 탓,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오로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입법부 넘어갔죠. 저 행정부 넘어갔죠. 사법 넘어갔죠. 지방 권력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 아니, 새가 어떻게 한 날개로 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날개가 돼야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균형 잡힌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가야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은 저는 시기상으로 결자 해지의 절대 결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해지할 것도 없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결과의 책임을 결과 지고 책임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당대표의 거취를 물어도 그건 늦지 않다.